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여야 공방이 거셉니다. 최상목 대행은 오늘 국무회의를 연다고 하는데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좀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는데요. 지도부와 함께 대구에 다녀오셨다고 하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전화로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신동욱입니다. 의원님 일단 예, 오늘 예. 저 국무회의가 있는데요. 예,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무위원들 의견을 수렴한 뒤에 임명 여부를 결정할 거다. 뭐 이런 보도도 있던데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좀 기대를 하고 계신지요? 예, 지금 뭐 정확한 사실은 논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 같고요. 저희 당에서도 신경을 곤두세우고는 있는데 정확한 사실관계가 지금 파악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박수영 의원이 최상목 대행하고 대학교 동기이고 오랜 기재부 출신이어서 오랜 친구인데 예. 마은혁만은 안 된다 그러고 지금 국회로 둔다고 그래서 맞아요. 예. 단식 농성 지금 사흘째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저런 사정들을 보면 오늘 임명을 강행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아니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네. 마 후보자 임명 반대하잖아요. 그걸 두고 예. 생떼를 부린다며 계엄 피해를 입은 국민을 향한 2차 가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의원님? 저는 이 마 후보 임명을 가지고 저희가 반대하는 것을 생태라 그러면 이거는 국민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마은혁 후보자를 저희가 뭐 사상 검증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분은 과거에 극좌 혁명 조직이었던 인민노련 창립 멤버였고 예. 또 진보당이 국회 그 로툰다홀에 들어와서 시위할 때 이 사람들을 아예 공소 기각을 해버린 분입니다. 물론 뭐 과거에 민주화 과정에서 여러 활동을 하신 분들이 저희 당에도 많이 있고 또 우리 사회 곳곳에서 좋은 활약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예. 그 뒤로 이분은 어떤 이를테면 뭐 사상적 변화를 보여줬는지 전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판결로 보면 그때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헌법재판관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국회가 지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예. 헌법 정신은 헌법재판관 아닙니까? 예.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기본적인 소양 그리고 국민의 법 상식에 부합하는 사람을 임명하라는 것이 헌법 가치입니다. 정당이 본인들에게 지명권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을 보고해야죠. 예.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세 분을 추천을 할 때 예. 물론 다른 다른 분도 저희가 썩 마음에 들지 않는 분이 있었지만 그분들은 뭐 어쨌든 비교적 협상의 테이블 위에 놓고 예. 논의를 했지만 이 마은혁 후보는 절대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입니다. 예. 그런 분을 반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어떤 절차적인 것을 가지고 예. 뭐 대대행이 임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위헌이다 합헌이다 이런 문제보다는 예. 좀 더 큰 틀에서 이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은혁 후보 임명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예. 어떻게 생됩니까? 민주당이 정말 빨리 어쨌든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결정을 이끌어내려고 마은혁 후보의 결정을 밀어붙이는 예. 것이지 저희가 이걸 막는 걸 잘못됐다 예.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대구에서 있었던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의원님. 예.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민의힘 지도부가 예방을 했는데 어제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뭐 저는 처음 뵙는 것이었는데 과거에 다녀왔던 분들의 말을 빌면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다. 제가 느끼기에도 예. 박 전 대통령 일단 건강이 좋아 보이셨고 예. 또 뭐 굉장히 활기 있게 말씀도 많이 하시고 해서 분위기가 예. 굉장히 화기애애했습니다. 사실 뭐 어제 보도도 많이 났습니다만 예. 권성동 원내대표가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맞아요. 이제 예. 국회 쪽 소추위원장을 법사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예. 소추위원장을 해서 예. 그동안 한 번도 이제 찾아뵙지를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럼 그 이후에 처음이군요. 예. 처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떨까라고 내심으로 저도 좀 걱정을 했는데 예.
자리에 앉자마자 이제 권성동 대표가 그동안 사랑을 많이 주셨는데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하다 이렇게 먼저 말문을 열었고 예. 뭐 거기에 대해서 흔쾌하게 지난 일이니까 너무 개의치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화답을 하셨고 뭐 그렇게 해서 분위기가 아주 화기애애하게 여러 가지 뭐 전국 현안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하시고 예. 뭐 분위기 좋았습니다. 예, 예.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많은 이야기 좀 하셨을 건데 제일 중요한 예.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글쎄 뭐 제가 있는 그대로 어제 해석하지 않고 원문 그대로 언론에 전달을 했는데 언론들의 그 해석을 보면 당의 단합을 강조한 부분을 첫 예. 번째로 꼽더군요. 예.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당의 단합이 매우 중요한데 예. 권영세 대표, 권성동 원내대표가 경험이 많으니까 예. 잘 극복하리라고 본다. 다만 당내 일각 또는 꼭 집어서 돌이켜보건대 예. 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돌이켜본 걸 어디까지 돌이켜보신다는 뜻인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원문은 그렇습니다. 돌이켜보건대 예. 당대표가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면 아마 이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면이라는 표현 같습니다. 예.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예.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소신도 좀 꺾을 줄 알아야 하고 예. 그렇게 해서 당이 단합해서 위기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이 아마 어제 긴 얘기 중에 핵심이었던 것으로 예.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누구를 네네. 지칭한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어제도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예. 사실은 대통령께서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제가 그 해석을 하는 것은 적절치도 않고 또 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그 부분은 해석에 맡기겠습니다. 예, 예. 당 대표라고 한 것은 분명하고 예. 돌이켜보건대라고 하신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면 돌이켜보건대라고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집권 기간이 아니고 본인의 집권 기간까지 돌이켜 뭐 그런 봤을 가능성도 있다. 뉘앙스일 수도 있고요. 예,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다 포괄한 것일 수도 있고 예. 또 본인의 경우와 지금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예.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늘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예. 외부로부터의 적보다는 내부가 더 무서운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예. 본인이 탄핵이라는 어려운 길을 가게 된 것도 역시 뭐 그런 내부 분열 뭐 이런 부분들 때문이 아니었던가라는 예. 뭐 그런 생각도 일부는 포함되지 않았을까 정도의 생각이고 예. 뭐 누구를 꼭 지칭한 건지는 제가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탄핵 예, 심판 예. 결과 언제쯤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저도 뭐 알 수가 없고요. 보통 마지막 변론이 끝나고 나면 2, 3주 정도라고 보니까 늦어도 3월 예. 중순 전후에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는 분들이 많더군요. 예. 아니 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SNS에 글을 올렸는데 예, 예. 보셨겠지만 윤석열 배반 D-85 국민의힘이 이제부터 불난 호떡집처럼 윤석열 배신을 두고 경론을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85일 안에 이런 배신이 얘기는 예. 본인이 지금 예상외로 보수 우파 지지자들이 굉장히 강하게 결집을 하고 있고 예. 또 특히 이제 뭐 시중에서 뭐 계몽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동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한 일들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는 것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깜짝 놀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예. 예. 뭔가 좀 저희 내부를 좀 이간질을 하려고 예. 뭐 윤석열 배반 글쎄 갑자기 이런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 저도 놀랐는데 예. 저는 뭐 일종의 이간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간계. 사실 예. 지금 국면은 그 윤석열 배반의 타이머가 돌아가는 국면이 아니고 예.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타이머가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만큼은 안 된다라는 그 시중의 여론이 굉장히 높아지니까 이 부분을 예. 윤석열 배반이라는 프레임 쪽으로 좀 돌리기 위한 어떤 정치적 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쓰는 단어들이 예. 이분이 마음속이 얼마나 급한지를 사실 느끼게 하더라고요. 예. 뭐 원수를 영입하고 부모조차 내칠 극우 파시즘 정당이다. 예, 그렇게 표현했어요. 어제. 이런 예. 표현을 썼고 예. 또 하여튼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예. 곧 윤석열과의 단절
과의 단절의 어떤 시간이 올 것이다 이렇게 썼는데 예. 저는 도리어 윤석열과 단절의 시간이 오는 것이 아니고 법원의 2심 판결이 나고 나면 예. 민주당 진영 내에서 이재명과의 단절의 시간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이재명 대표 마음속에는 이런 여러 가지 조급함이 이런 예. 식으로 표현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방금 전에 그 말씀은 이재명 대표가 했던 얘기를 고스란히 주어만 바꿔서 예. 돌려주시는 겁니까? 예, 저는 민주당 안에서 지금도 얼음이 녹기 시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재명 단절의 시간이 곧 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지금 사실 예. 그 이재명 대표가 내놓는 메시지들을 보면 예. 진보 정당의 대표면서 뭐 보수 중도 보수라 그랬다가 또 중도라고 그랬다고 이렇게 뭐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예. 이런 부분들이 본인이 뭔가 불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로 막 옮겨 다니는 것이거든요. 본인이 불안하지 않으면 그럴 네. 필요가 없습니다. 제자리에 있으면 되는 것인데 본인이 지지 세력으로부터 단절될 것 같은 위기감을 느끼니까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예. 그 불안감이 급기야는 뭐 윤석열 단절이란 이런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그러면 3월 야당 대표가 예. 이렇게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죠. 예. 그럼 3월 26일에 만약에 이재명 대표한테 안 좋은 선거 결과가 나오면 이재명 대표가 했던 요 얘기에 윤석열 요 자리에 이재명 요렇게 넣어서 예, 그대로 그대로 적용이 되는 돌려드려도 거다?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오, 알겠습니다. 예. 의원님, 저 최근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예방을 하시고 그리고 예, 그다음에 예. 어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 예방을 예. 하셨는데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탄핵 기각을 외치는 정당이 막상 탄핵 선고가 다가오자 지지층 결집에 나서며 대선을 준비하는 모습에 실소가 터져 나온다. 예, 예. 이런 좀 비판을 하던데 이거 또 민주당 시각은 그러면 두 대통령 전직 대통령 예방한 게 조기 대선 준비라는 것이거든요. 지지층 결집을 하기 위한 지지층 결집을 하면서 글쎄요, 조기 뭐 대선 준비하는 그분들 거라고. 예. 저는 요즘 보면 그분들 생각이 조기 대선으로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예. 똑같이 돌려드리죠. 뭐 이것도 문재인 대통령 찾아뵙고 봉화마을 가시잖아요. 예, 예. 그것도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하면 예. 이재명 대표가 친문계 환심 살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 전직 대통령을 예방하는 문제를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자꾸 해석하는 것은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고요. 예.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뭐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특히 저희 보수 진영이 굉장히 어려운데 예. 어쨌든 경험을 가지고 있는 두 분의 전직 대통령이 계시니까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이런저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또 이 혼란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면 좋겠느냐라는 국가 원로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 이걸 뭐 자꾸 이상한 정치적 해석을 합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예.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걸 하는 거는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거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 예. 주말에 있었던 탄핵 반대 집회에서 대통령의 예, 예. 변호사인 윤곽금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예. 많은 국민들께서 호응하시고 그걸 대통령이 예. 다 알고 계시고 예. 계엄의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 이제 평가를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계엄의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라는 거 요거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의원님? 글쎄 뭐 우리 김영표도 잘 아시고 많은 국민들도 아시는 것처럼 야당이 저는 이제 국회에서 이번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거대 야당의 횡포 이런 야당은 없었다 과거에 예. 숫자가 많지만 일체의 대화와 타협 소수당에 대한 배려 양보 이런 것을 이런 미덕을 보이지 않는 이런 야당은 없었다라는 것을 너무나 절절히 피부로 느꼈고 예. 저 또한 뭐 계엄이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정말 이대로 앞으로 3년 더 국회를 끌고 간다는 것이 정말 형벌처럼 느껴질 정도였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 저희가 그동안 끊임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분들이 미처 다 모르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예. 또 탄핵이라는 것에 대해서만 국한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예. 탄핵이라는 것은 뭐 그냥 야당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지금 방통위원장 줄탄핵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뭐 국방부 장관, 뭐 검찰 평검사까지 탄핵 여러 번 예, 하고 예. 해서 29번 탄핵을 했는데 예. 이 탄핵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고 야당이 함부로 휘둘러서는 예. 안 되는 칼인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피부로 느끼고 계시잖아요. 예. 지금 국가의 컨트롤 파워가 완전히 없어진 상황인데 이게 야당이 과연 숫자 많다고 해서 이렇게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인가. 이거는 계엄이라는 헌법상의 권한이 대통령에게 주어져 있지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과 예. 똑같은 정도의 예. 횡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 알겠습니다. 부분을 국민들이 예. 깨달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탄핵 심판 과정을 통해서 예.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을 알게 됐고 예.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정말 컸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민주주의 체제가 이렇게 갖춰져 있지만 예. 민주주의 체제를 악용하고 잘못 운영하는 다수당이 국회의 권력을 알겠습니다. 잡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예.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주장은 이제 국민들이 많이 아시게 됐다 이런 뜻일 알겠습니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예,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네.